안녕하세요. 청년중개사 베이사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편의점 시작할 때 이것만 알고 가자. 자, 오늘 마지막 파트 3 대로변 편의점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자리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가지 상권의 다른 장단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어느 곳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실패 확률 없이 어느 정도 성공하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요렇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고 직접 상권 분석은 발로 뛰셔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먼저 먹자 상권, 최고죠.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은 곳이에요. 그 대신에 야간은 필수고요. 정말 먹자 상권만 잘 들어가면은 일매출 뭐 한 250, 300 찍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근데 자리가 많이 안 나고 권리금이 또 비싸다는 게 조금 흠이죠. 뭐 기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뭐 대대손손 하셔도 문제 없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그 먹자가 망하지 않는 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또 들어가시는 곳인데 원룸 빌라 상권이에요. 들어갈 자리도 많고 또 그리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시는데 이런 곳은 대로변보다는 살짝 안쪽이 좋아요. 너무 대로변, 이제 뭐 앞에 몇 메타 도로인지 몇 차선 도로인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너무 큰 대로변이면 안 좋아요. 너무 큰 대로변이면 약간 흘러가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 편의점이 있네, 뭐 사야지라고 해서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보통 한 왕복 4차선 정도, 왕복 4차선에서 6차선 그 정도가 딱 적당한 대로변이라고 보고요. 살짝 안쪽이 좋아요, 이런 곳은. 왜냐면은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로변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그 중심 쪽에 자리를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요.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닥 좋은 상권은 아니에요. 그닥 좋은 상권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교라든지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곳 인근 쪽에다가 자리를 잡으시는 게 그래도 가장 확률적으로 좋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딸려서 학교 앞,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최고죠. 그 대신에 이제 뭐 초등학교 하나만 있거나 뭐 중학교 하나만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거의 보통 보면 학교들은 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초중까지는 좀 모여 있어요. 좀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 중간 쪽 아니면 가까운 쪽에다가 차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파트, 오피스텔인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상가에 독점으로 주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 자리에다 독점으로 주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싸기는 해요. 뭐 분양으로 받아도 그렇고 뭐 임대로 들어가도 그렇고 비싸요. 월세라든지 분양가라든지 비싸긴 한데 독점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최고예요. 그 단지 내에 있는 입주민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보장이 돼 있는 자리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 좋은데 아파트보다는 가성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왕 돈 투자하시고 들어갈 거라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오피스텔 쪽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 갖고 오피스텔이 있고 뭐 레지던스가 있고 그 앞쪽으로 원룸 빌라촌이 쫙 있다, 그리고 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데는 또 괜찮아요. 단독으로 오피스텔 하나만 딸랑 있고 뭐 이런 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들어가도 그 안에 오피스텔 인구들만 잡아먹는다고 해도 뭐 유지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잘 되는 자리까지 발전하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그냥 대로변, 뭐 예를 들어 뭐 학교도 없고 뭐 원룸 빌라촌도 조금 떨어져 있고 아파트도 뭐 안에 다 박혀 있고 먹자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런 애매한 대로변, 그런 데는 솔직히 좀 케바케긴 해요. 근데
번듯해 보여도 잘 안 되는 매장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데 들어가시려면은 조금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 곳이에요. 특징이 없는 곳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 쪽인데, 먹자 상권의 버금가게 좋은 곳이 또 공장이에요. 공장도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좀 코감기가 와가지고 딕션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룸 빌라 상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룸 빌라 상권이랑 비슷한데, 원룸 빌라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해서 뭐 간단하게 뭘 사 먹거나 뭐 이러는 게 많죠. 근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에 출근을 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먹자랑은 다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출근을 해야 돼요. 먹자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많이 오고 뭐 눈이 많이 오고 날이 엄청 춥고 날이 엄청 덥고 그러면은 또 장사 안 되면은 편의점도 덩달아서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내 생계가 달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출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또 보시는 분 눈에 따라 갖고 조금씩 다른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딱 와서 보고 여기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기 뭐 장사 되겠나 하고서 그냥 여기 장사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가요. 근데 제가 공장에서 편의점 하면서 잘 안 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 당연히 사람이 없죠.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밖에 나가고 편의점 올 순 없잖아요. 예. 그 대신에 출근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또 쉬는 시간, 저녁 시간, 퇴근 시간, 요 6번에 걸쳐 가지고 거의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런 손님들을 다 잡을 수 있다면은 다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장이다 보니까, 지목이 장이다 보니까 이런 상가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점 같은 데 가면은 바카스가 1,000원인데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500원이잖아요. 그리고 음료수 1+1도 많이 하고 뭐 햄버거라든지 뭐 도시락이라든지 먹을 것도 많이 팔고 하니까 매점으로 가는 수요들이 다 편의점으로 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들어가긴 힘들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거, 야간 미운영입니다. 자, 먹자 같은 경우, 원룸 빌라, 뭐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야간을 무조건 해야 돼요. 뭐 12시 넘어서도 뭐 술이라든지 뭐 배고프면 나가서 뭐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간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6시 반, 뭐 야간 잔업까지 하게 되면 뭐 8시, 9시면은 다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쪽에 뭐 주거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퇴근을 해버리기 때문에 야간을 미운영을 합니다. 자, 똑같은 매출이어도 야간 미운영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게, 자, 일단 야간 인건비 평균적으로 야간 평일 알바한테 220을 줘요. 자, 220 남죠. 그리고 야간 전기세 이것도 남죠. 그리고 점주님들이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야간 알바가 빵꾸 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점주님이 나가고 땜빵 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 쪽으로 요즘엔 또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근데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자, 오늘은 이렇게 먹자, 원룸, 빌라, 학교 앞, 아파트, 오피스텔, 대로변, 공장 이렇게 7가지 사건을 좀 봤는데요. 크게 이 7가지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솔직히 그냥 대로변 빼고는 다 괜찮아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원룸 빌라 상권이랑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따져 보셔야 돼요. 예. 여기가 잘 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기 뭐 잘 될까 했는데 또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은 솔직히 까봐야지 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뭐 혹시 뭐 오픈하실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상권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좀 봐드릴게요. 제 경험상 봐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거를 떠나갖고 그냥 하나의 참고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3까지 대략적으로 편의점을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실 때 알아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다 알아봤어요. 이거 외에도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추후에 짬짬이 조금씩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자, 크게만 일단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카톡이라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게 있죠. 자, 편의점 자율 규약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여기에 세븐이 있다 그러면은 뭐 250m 이내에는 세븐이 못 들어와요. 네. 그 대신에 50m 밖에 담배권만 나오면은 뭐 CU라든지 GS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는데, 자, 이제는 편의점이 한 군데 있다 그러면 100m 이내로는 어떤 편의점도 출점을 못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래요. 자, 근데 또 어느 한 군데가 이거를 어기게 되면은 또 그때부터는 또 개판이 되겠죠. 예. 야, 너네도 어겼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 있냐 하면서 그때부터는 뭐 출장 경쟁이 다시 또 가열은 될 거지만 당분간은 신규 출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